신이 국경수비대에 부임한 지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조용하였으나 북방 야만족들의 행동이 요즘 들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만약 야만족들이 침입해온다면 현재의 적은 군세로는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군사를 더 보내주셔서 국방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소서. 도대체 이순신 연자가 누군고? 말단 무관주제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군사 문제는 조정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늘 참고만 만들어라. 이순신의 예언은 틀림없었습니다. 북방의 야만족들이 밤을 틈타 쳐들어오자 숫자에 밀린 반군들은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싸우다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적을 피해 달아났단 말이냐? 하오나 적의 수가 너무 많았는지라. 닥치거라 이놈! 내 이순신을 엄히 벌하리라. 그렇다면 군사들을 개죽음시켜야만 한단 말인가? 내 이럴 줄 알고 진작부터 군사 지원을... 조정의 썩은 관리들은 할 일은 안 하고 책임만을 물으려 하는구나. 결국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벌을 받아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백의종군이란 아무런 배설 없이 다른 장수의 군사들을 따라다니며 종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 죄에서 풀려난 이순신은 전라도 선전관 생활을 하다가 정읍의 현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정읍 백성들은 이순신의 인품을 크게 존경하며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여복의 여해. 이게 누군가 성령 아닌가? 여해는 이순신의 자로서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이름을 말합니다. 자네 칭찬이 자자하더구만. 백성들은 자네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주길 원하는. 칭찬은 무슨?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지방관리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자네도 들었는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사를 크게 늘리고 있다는군. 왜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풍문에 들었다네. 헌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으니 내가 보기에 대단한 야심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조정은 10만 군사를 키우자는 이율곡 선생님의 말을 무시했으니 그건 바로 내 잘못이야. 그때까지 일본은 여러 부족으로 갈라져 싸움만 일삼던 야만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여 전 일본을 통일했던 것입니다. 도요토미는 백성들의 불만과 불안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하여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조선의 조정은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도요토미의 마음속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도요토미는 어떤 인물이요? 과연 전쟁을 일으킬 것 같소? 도요토미는 야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마마. 도요토미는 그저 소인배에 불과했습니다. 공연한 걱정이라 생각되옵니다. 쳐들어올 리가 없어요. 쳐들어온다니까요. 쳐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만 되는 소리를 참나 이거. 무엇이 가도인명?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란 뜻이 아닌가? 전하, 겁없는 외놈들이 명나라를 친다니 도요토미는 미친 자임에 길을 틀림없습니다. 빌려달라는 뜻은 우리 조선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전하. 어쩌면 우리에게도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겠구나. 전하, 지금부터라도 방비를 서둘러야 하옵니다. 정의평감 이순신을 수군절도사로 임명하소서. 이순신이 누군가? 그는 문무를 겸비한 용장이옵니다. 왜군이 쳐들어온 것인즉 수군부터 강화해야 할 줄 아옵니다. 이순신은 유성룡의 천거를 받아 전라도 수군철도사로 임명됩니다. 1591년 선조 24년의 일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월이 계속되다 보니 저 남은 나이
병사의 수도 적다. 무엇보다 군비 확충에 힘써야 하겠군. 불남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뭘 그리 보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다부터 장악해야 하네. 바다를 장악하려면 강력한 전함이 필요한 법이죠. 자, 이렇게 배의 갑판을 덮어 쇠못을 박아 적군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배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하고 좌우에 각각 6문의 대포를 설치합니다. 앞에는 용머리를 붙이고 그 입으로 유황 연기를 내뿜게 합니다. 장군, 이걸 마치 거북이와 흡사하지 않사옵니까, 장군? 이 전함의 이름을 거북선이라고 하세요. 선조 25년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군은 드디어 대구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7년 동안의 길고 어두웠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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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아니, 무슨 일이? 왜군들이 700척의 대함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합니다. 이미 부산 진성에 함락되고 첨절제사 정발 장군은 장렬하게 전사했고. 뭐라? 부산 송상현이 지키던 동래성은 어찌 됐더냐? 동래 부사 송상현도 전사했습니다. 적군은 동래성을 넘어 양산 김해 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이것은 경상 우수사 왕균 대감의 정가류. 경상 좌수와 박근이 이끄는 수군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어.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외선은 350척이나 되니 적의 구원을 요청하는 바예요. 무릇 장수라는 자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단 말이다. 즉시 전 함대를 집결시켜라. 잘 훈련된 병사들과 천자포, 치자포 등 강력한 화포로 무장한 이순신의 함대는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장군님, 경상 우수사 왕균 대감의 도착이옵니다. 고대가 이런 목 없게 됐. 이제 믿을 것은 경의 함대뿐이야. 적 함대의 동태는 어떻습니까? 외놈들은 조선의 수군을 얕잡아보고 배를 비워둔 채 육지에 올라 양탈을 일삼고 있다. 적에겐 조총이 있지만 사정거리는 50보에 불과하다. 대포는 우리 것이 월등하니 거리를 두고 공격하라. 포문을 열어라. 바다에서의 첫 싸움인 옥포 해전은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적이 우리를 얕본 탓에 쉽게 이길 수 있었어. 그러나 방심은 절대 금물이. 육지의 조선군은 연전 연패라옵니다. 우리 수군이 바다를 튼튼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남쪽 바다를 먼저 장악해야 하오. 내일은 사천으로 진격하겠어. 속전속결. 내일 전투에는 신형 전함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장자가시 마시냐? 조선 수군은 대전을 만들었구나.
대로를 막아라! 화력을 집중하라! 전환 변속력으로 함께 적의 허리를 끊어라! 당포 해전에서 적함 12척 격파와 외장 부시마가 전사하고 부산포 해전에서는 정박 중이던 적선 200여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해전 소식만이 거듭 날아오는 터에 이순신만이 바다에서 왜군을 무찌고 있구나. 여봐라,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지사에 임명하라. 성이 만급하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나라의 지원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임무는 싸우는 척하면서 왜군과 화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이 깨지자 왜군은 또다시 침략을 개시합니다. 이것이 정유세란이었습니다. 때는 왔다. 이 기회에 외놈의 뿌리를 뽑으리라. 이순신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뜸한 동안에 거북선은 물론 전함의 수를 3배로 늘리고 3년간의 군량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명나라는 두렵지 않으나 이순신이 큰일이다. 이순신은 해군을 5만 원을 들여서 물색틈없는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한 육군의 작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뭐 방도가 없겠는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당파 싸움을 이용한다면 이건 우리 쪽 첩대인 요시라의 편지가 아니냐? 급보입니다. 사사 모자라 일본군 대장 가토우가 혼자서 바다를 건너갈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때가 왔다. 여봐라, 전령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중간첩 요시라의 흉계였습니다. 가토우는 이미 며칠 전에 바다를 건너와 왜군을 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가토우는 이미 며칠 전 서생포에 들어왔거든. 전하, 고의로 출전을 늦춰 가토를 놓아보낸 이순신을 중벌을 내리소서. 명을 어긴 이순신을 엄히 벌하소서. 전하. 전하, 이순신은 그런 인물이 아니옵니다. 뭔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닥치시오! 경상우수사 원균이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 이게 명백한 증거요. 이순신을 서울로 잡아올리도록 하라. 목에 갇힌 이순신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떨어짐없이 바른 말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공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은 명장이오니 사형은 옳지가 않사옵니다. 용서하시어 훗날에 공을 세우게 하옵소서. 위기일발의 순간 원로 대신 정탁이 이순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2번째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이순신이 없는 조상수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한 번의 기습작전으로 끝장을 보리라.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수군 포옹대사가 된 원균은 적의 기습작전에 휘말려 크게 패했습니다. 이순신이 몇 년에 걸쳐 이루어놓은 대함대가 전멸되고 말입니다.
잘못을 깨달은 원균은 용감히 싸웠지만은 결국 육지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과인의 잘못이로다. 여봐라,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라. 이순신은 또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1597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낡은 전함 12척과 군사 120명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달래며 난중일기를 집필하였습니다. 물나라의 가을빛이 저물었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떴구나. 근심 많아 잠 못 이루는 밤에 남은 달이 활과 칼의 빛이었도다. 지금 적설이 녹도에 왔다 하니 일각을 지체할 수 없다. 무릇 살기를 원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기를 원하는 자 살 것이다. 1597년 8월 15일 명량대 접은 바다의 세력군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해수문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일본의 수군은 이때부터 공격력을 잃고 수비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고금도로 진을 옮겨 군사를 늘리고 군량을 비추고 바야흐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는 기울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다에 이순신이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명나라 해군 제독 진진에게 보물을 주어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순신만 피한다면. 자자자, 이래 빨리.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어서 비키거라. 비킬 수 없습니다. 뭐야? 아니 이런 당돌한 녀석 있나? 왜 못 비키겠다는 거야? 여기는 군진입니다. 장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군진? 어라, 네가 지금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저씨는 지금 바빠서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 아무리 놀이라 해도 군대의 법을 범하는 것이오니 못 비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 녀석 고집은 장군님, 곧 비가 올 텐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쟁터에서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참으로 지독한 녀석이로구나. 그러나 그 기상은 참으로 대단하다.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건천동에 사는 이순신입니다. 건천동에 사는 이순신입니다. 우리 강산을 노략질한 외놈들을 어찌 곱게 보내줄 수 있단 말이냐? 전함대 공격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자! 계속 진격하라! 공격 개시! 이게 뭐야? 아우 머리야! 이 낯좀 봐라! 아이고 웃겨다! 장군님! 내 몸을 방배로 가려라.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야 한다. 그것은 임진왜란 최후의 격전이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던 왜군은 전멸 상태에 이르고 이순신 장군의 전사와 함께 길고 지루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순신, 그의 한평생은 백성에 대한 사랑과 충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 언제까지나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